50세가 넘으면 해마다 근육량이 1-2%씩 줄어들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분. 혹시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아니면 사소한 일에도 몸이 약해졌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동안 의사들은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르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느껴지죠.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나이 들면서 가장 속상한 게 뭘까요? 주름도 아니고 흰머리도 아니고 안경을 써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마음 아픈 건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지고 병뚜껑 하나 여는데도 도움이 필요하고 장바구니를 드는 것도 힘들고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분명히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르코페니아는 나이 들면 당연히 겪게 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멈출 수 있으며 심지어 어느 정도는 되돌릴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부엌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근육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데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과일들입니다. 아무 과일이 아니라 노년의학 전문가들과 영양학자들이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연구한 7가지 과일입니다. 문제는 이 과일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제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보는지를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특정 과일 속 성분이 단백질만큼이나 사르코페니아를 막는데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그 7가지 과일이 무엇인지, 각각이 가진 과학적 원리, 일상 식사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년간 연구하며 알아낸 의사들도 말해주지 않았던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일들의 효과를 10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죠. 그건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당신의 힘을 되찾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과일 블루베리. 근육을 지키는 숨은 수호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과일 중에서도 가장 과소평가된 게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김형준 씨는 올해 72인데 아주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매일 산책하고 주말마다 우리랑 바둑을 두고 정원도 항상 깔끔하게 가꾸었죠. 그런데 불과 반년 사이에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간단한 활동에도 쉽게 지치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고 팔과 다리에 힘이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급속성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나이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며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많은 형준 씨는 스스로 자료를 찾아보다가 블루베리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 중 하나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특유의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이죠. 대부분은 모르지만 이 안토시아닌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아주 특별한 작용을 합니다. TUF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을 가진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진행한 실험에서 매일 블루베리 한 컵을 먹은 그룹은 근육 손실을 막았을 뿐 아니라 평균 18%나 근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을까요? 쉽게 말해, 나이가 들수록 우리 근육은 산화 스트레스라는 공격을 계속 받게 됩니다. 마치 근육 속에 녹이 서서히 스며드는 것과 비슷하죠. 이 녹이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엔 위축시킵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일종의 항산화, 윤활유 역할을 해 이 녹을 방지하고 복구까지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근육 성장에 관여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생성을 자극해 근육을 다시 키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블루베리가 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블루베리는 냉동보다 안토시아닌이 3배 많고 건조 블루베리보다는 10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섭취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장 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생블루베리 140g, 즉 한 컵을 섭취하고 가벼운 활동을 시작하기 30분 전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먹기 직전에 찬물로 가볍게 씻어 드시고 물에 오래 담가두면 안 됩니다. 형준 씨는 이 방법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넉 달쯤 지나자 팔 힘이 돌아와 다시 직접 장바구니를 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너무 놀라서 뭘 했는지 자세히 알려달라고 부탁했답니다. 블루베리에는 또 다른 특별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뇌와 근육 사이의 신경 전달을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은 점점 느려지고 반응도 떨어지는데 블루베리는 이런 신경 전달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과일은 근육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 바나나.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완벽한 연료입니다. 바나나는 모두가 잘 아는 과일이지만 근감소증을 이겨내는데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운동선수들이 경기 중이나 직전에 항상 바나나를 먹는 거 혹시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스포츠의학 전문가들이 바나나를 근육 연료라고 부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근육조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저질 연료를 넣은 자동차처럼 움직이긴 하지만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 근육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땐 근육이 마치 충전식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잘 저장했지만 이제는 그 배터리가 점점 효율을 잃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나나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바나나는 과당, 포도당, 자당이라는 3가지 천연당분을 이상적인 비율로 갖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근육에 에너지를 한 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오래도록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일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를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16주 후 바나나 그룹은 근지구력이 평균 25% 증가했고 일상활동 중 피로감은 40% 줄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중요한 성분, 바로 칼륨입니다. 노년기에는 칼륨 부족이 흔하게 나타나며 이게 바로 근육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힘을 잃게 됩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필요량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바나나 속 칼륨은 보충제보다 훨씬 더 쉽게 흡수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바나나 하나를 드세요. 가벼운 산책이나 집안일 혹은 장을 보러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나 노동 후에는 바나나 반 개를 즉시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는 자기 2시간 전에 작은 바나나 하나를 드세요. 밤새 근육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칼륨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박노식 어르신 75이신데요. 이분은 몇 달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심하게 나서 잠에서 벌떡 일어나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줬지만 별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속만 불편하더랍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의 권유로 자기 전 바나나를 먹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일주일도 안 되어 쥐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기운이 살아나고 예전보다 훨씬 멀리까지 걸어도 지치지 않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 효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장내 유익균을 먹여 살리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하지만 근육에 바로 연료를 공급하진 못합니다. 노란색 바나나는 에너지를 천천히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너무 익어서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긴 하지만 지속성은 떨어집니다. 근감소증을 이겨내고 싶다면 겉은 노랗고 갈색 점이 약간 생긴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순수한 연료입니다. 하지만 다음 과일은 이미 손상된 근육 조직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 타트체리. 밤사이 근육을 회복시키는 조용한 복원가입니다. 이 과일은 지금까지 소개한 것 중에서도 근감소증을 이겨내는데 가장 혁신적인 열쇠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박영희 씨, 올해 69인데요. 수년간 만성적인 근육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매일 아침만 되면 전날 마라톤이라도 뛴 듯 온몸이 쑤시고 사실 전날 한 활동이라곤 마트에 다녀온 게 전부였죠. 병원에선 나이 탓이라며 소염제를 처방해줬지만 위장이 예민해 더는 먹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양학을 전공하는 손녀가 잠자기 전에 타트체리 주스를 한 잔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렸지만 별다른 선택지도 없던 박영희 씨는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도 지나지 않아 통증이 확연히 줄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2달 뒤 찾아왔습니다. 통증이 거의 사라졌을 뿐 아니라 몸의 힘과 지구력까지 느껴질 정도로 좋아진 겁니다. 물리치료사도 깜짝 놀라 뭐가 바뀌었는지 물을 정도였죠. 도대체 타트체리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타트체리에는 강력한 천연 한겸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니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과는 다릅니다. 타트체리의 안토시아닌은 분자 구조가 달라 근육 염증 완화에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을 안 써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속에 오래 쌓인 미세한 염증이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게 더 큰 원인입니다. 마치 근육이 항상 짜증난 상태에 있는 것과 같죠. 벨몬트 대학의 한 선도적 연구는 근감소증을 가진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진행됐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타트체리 주스를 마셨고 다른 그룹은 가짜 주스를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타트체리 그룹은 근육 염증 수치가 평균 47% 감소했고 순수 근육량은 평균 1.2kg 증가했습니다. 악력은 평균 30.2% 향상됐고 운동 후 근육통도 60%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효과가 특히 노년층에게서 두드러지는 걸까요? 이유 하나, 밤 시간의 염증 완화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근육을 회복하고 재생시키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몸에 염증이 있으면 이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타트체리는 바로 이 밤 사이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유 둘, 깊은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타트체리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자연 공급원 중 하나인데 그냥 멜라토닌이 아니라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는 형태의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 근육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 셋, 회복 속도의 가속화입니다. 타트체리에 들어있는 성분은 근육에 쌓인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근육 속을 말끔히 청소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죠. 타트체리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다음의 방법을 따르세요. 첫째, 진한 농축 주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타트체리 농축액 2스푼을 물 1컵에 타서 잠자기 정확히 1시간 전에 마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해야 합니다. 둘째, 신선하거나 냉동된 타트체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신선하거나 냉동된 타트체리 1컵을 저녁 식사 후 디저트처럼 드세요. 단, 취침 최소 2시간 전에는 드셔야 합니다. 셋째, 무가당 건조 타트체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4컵 분량의 건조 타트체리를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섞어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세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타트체리의 한겸 효과는 누적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효과는 어렵지만 한 달만 지나도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세훈 어르신 올해 74살인데요. 타트체리 주스를 잠자기 전 마시기 시작한 뒤 첫 달엔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당신 요즘 아침마다 아프단 소리 안 하네. 2달째엔 병원에서 염증 수치가 뚝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고 3달째엔 본인이 놀랄 만큼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타트체리는 노년층의 수면질에도 특별한 영향을 줍니다. 깊은 잠을 유도할 뿐 아니라 한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여줍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그만큼 근육 회복도 더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체리가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달콤한 체리는 이런 한겸 성분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타트체리여야 하며 냉동 건조 농축 주스 형태로 된 것을 선택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타트체리는 밤사이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하지만 다음 과일은 완전히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일 키위. 세포를 세우는 건축가입니다. 키위라고 하면 대부분 비타민C가 풍부한 이국적인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키위에는 근감소증을 이겨내는 데 있어 비타민C 이상의 특별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제 이웃 김진호 씨는 올해 71살인데요. 평생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면서 늘 힘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팔의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거뜬히 들던 공구들이 이젠 버거울 정도였죠. 그 모습을 본 체육영양학 전공 아들이 하루는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키위를 매일 드셔보세요. 김진호 씨는 웃으며 말했죠. 그까짓 초록색 과일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래도 아들을 믿고 하루 2개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고 나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힘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동네 정비소 일을 거둘 수 있을 정도로 팔에 힘이 붙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올 정도였죠. 키위가 근육에 좋은 이유는 4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함량 비타민C. 키위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오렌지 1개보다 많습니다.
근육 섬유를 결속시키는 데 필요한 콜라겐을 합성하려면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둘째, 단백질 소화를 돕는 소화효소. 키위에는 아크티니딘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한 단백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런 효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흡수율 높은 칼륨. 키위엔 바나나보다 많은 칼륨이 들어있지만 그 흡수율은 더 뛰어납니다. 칼륨은 근육 수축과 단백질 손실 방지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넷째, 특정한 수용성 식이섬유. 키위 속에는 아미노산을 생성하는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키는 특별한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장은 특정 균을 통해 근육 생성에 필요한 일부 아미노산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주간 관찰한 결과 매일 키위 2개를 먹은 그룹은 근육량이 평균 1.8kg로 증가했습니다. 다리 근력은 28% 향상됐고 단백질 흡수율은 3% 증가했으며 근육 손실 지표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키위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키위 섭취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기 30분 전에 키위를 하나 드세요. 이렇게 하면 키위 속 소화 효소가 미리 활성화되어 단백질을 더 잘 분해하고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먹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위 껍질에는 과육보다 3배 이상의 비타민C와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어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하루에 권장되는 양은 최대 2개입니다. 그 이상 먹으면 일부 사람에게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합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키위는 하루 중 가장 주요한 식사 후 디저트처럼 드세요. 특히 고기, 닭, 생선, 달걀을 먹은 날에는 꼭 실천해보세요. 66살 이영자 여사님이 보내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의사의 권유로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식사 전 키위를 먹기 시작했고 불과 4주 만에 근육에서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마침내 몸이 그 단백질을 제대로 쓰기 시작한 느낌이었다고요.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보니 혈중 단백질 수치도 확실히 개선되었고 근육이 단단해진 걸 본인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키위는 면역 기능에도 독특한 작용을 합니다. 노년기에 면역력이 강화되면 몸속 염증이 줄고 염증이 줄어들면 근육 단백질의 합성도 훨씬 잘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키위가 같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초록색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노란 키위는 소화 효소가 더 많습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2가지를 번갈아 먹는 것입니다. 하루는 초록 키위, 다음 날은 노란 키위. 73세의 박노인 씨는 이 방법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2달 후 그가 전한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근력 회복은 물론 식사 후 속이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키위는 단백질 활용 능력을 극대화해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주는 과일이지만 다음 과일은 손상된 조직을 빠르게 복구하는데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5번째, 과일 파파야. 회복을 빠르게 돕는 근육 재건 과일입니다.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종종 과소평가하는 과일이 바로 이 파파야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운동하고 나서 근육통이 며칠씩 이어진 적 있으셨죠? 예전엔 하루 이틀이면 사라졌던 통증이 요즘은 길게 가고 때로는 몇 주까지 가기도 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근육을 회복시키는 우리 몸의 시스템 자체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공사팀이 절반의 인원으로 일하는 것처럼요. 언젠가는 회복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이럴 때 파파야가 큰 힘이 됩니다. 파파야에는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특별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67살 전경희 여사님은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운동 삼아 걷기 시작했는데 조금만 평소보다 많이 걸어도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일주일도 넘게 쉬어야 했답니다. 그런 그녀에게 물리치료사가 한 가지 권했습니다. 걷기 운동 후에 파파야를 먹어보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단 일주일 만에 근육통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뒤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오랫동안,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됐고 예전처럼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다시 배운 것 같았다고 말했죠. 파파야의 비밀은 파파인이라는 효소에 있습니다. 이 효소는 손상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고 건강한 단백질이 그 자리를 더 빨리 차지하게 돕습니다. 운동하거나 일상에서 근육을 쓰면 미세한 찢어짐이 생기는데 파파인은 그 손상을 빠르게 청소하고 회복을 앞당깁니다. 또 파파야에는 비타민 A, C, E, K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 세포 재생을 돕는 팀처럼 작용합니다.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형태로 작동하죠. 파파야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은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인데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3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파파야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근육에 생긴 나쁜 염증만 줄이고 회복에 필요한 건강한 염증은 그대로 두는 지혜로운 작용을 합니다. 콜롬비아 국립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16주간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운동 후 매일 파파야를 먹고 다른 그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파파야를 먹은 그룹은 근육통이 52% 줄었고 운동에 대한 내성이 40% 향상됐으며 회복 시간은 60%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근육량 역시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파파야 섭취, 요령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파파야는 반드시 활동 직후에만 드셔야 합니다. 걷기 후, 집안일 후, 정원 가꾸기나 가벼운 운동 후 모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파파야의 효소가 근육에 생긴 미세한 손상을 회복하는 데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적정 섭취량은 깍둑썰기한 생파파야 한 컵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일부에게는 위가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가 아닌 실온 상태로 먹는 것입니다. 효소는 천에 가까울 때 가장 활발히 작용합니다.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할 예정이라면 파파야를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파파야의 소화 효소와 요거트의 단백질이 만나면 근육 회복 효과가 배가 됩니다. 76살 김창수 어르신은 이 방법이 삶을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정원 손질만 해도 온몸이 아팠지만 파파야를 운동 후 먹기 시작한 뒤엔 다시 정원 가꾸기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하셨죠. 파파야는 근육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유연성에도 도움을 줍니다. 효소가 손상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근육 섬유를 더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파야는 적정한 숙성 상태여야 합니다. 너무 덜 익으면 효소가 부족하고 너무 익으면 효소가 분해되어 효과가 떨어집니다. 최적의 파파야는 겉껍질이 노랗고 주황빛 점이 조금 있으며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가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신선한 상태로 드셔야 합니다. 자른 지 2시간 이내에 먹어야 효소가 온전히 살아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파파야는 근육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과일이지만 다음 과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수년에 걸친 근육 손상을 되돌릴 힘을 가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진행된 획기적인 연구는 심각한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12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24주간 진행되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석류 추출물을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위약을 복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석류를 섭취한 그룹은 평균 2,000kcal 제지방 근육량이 증가했고 기능적 근력은 45% 향상되었습니다. 근지구력도 38%나 올랐으며 근육 노화 지표의 역전 현상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점은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러한 이점들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석류가 이들의 근육 재생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킨 것 같았습니다. 석류 복용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석류 농축액입니다. 100% 순수 석류 농축액 2스푼을 찬물에 타서 아침 공복에 마십니다. 매일 빠짐없이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신선한 석류 씨앗입니다. 한두 컵 분량을 아침 공복에 그대로 먹거나 그릭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셋째, 석류 분말 추출물입니다. 한 티스푼을 다른 과일과 함께 스무디로 만들어 아침 식사 전에 섭취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품질입니다. 석류는 반드시 100% 순수해야 하며 설탕이나 인공 보존료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석류의 효과는 누적됩니다. 매일 섭취할수록 그 전날보다 더 많은 이점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일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아마 이 과일이 근감소증에 도움이 된다고는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보카도 호르몬 회복의 열쇠. 드디어 7번째 마지막 과일에 도착했습니다. 근감소증을 이겨내는 데 있어 아보카도는 지금껏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아보카도가 과일이었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이야말로 노년 근육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흔이 된 제 사촌 언니 정선화 씨는 근육량을 회복해보려고 온갖 걸 시도해봤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물리치료사의 권장운동, 심지어 값비싼 호르몬 치료까지 고민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특히 팔 힘이 거의 다 빠져나가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병뚜껑을 못 열고 장바구니도 들기 힘들고 손주 안아주는 일도 고통이었죠.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 지내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이례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단백질이 아닌 아보카도 1개를 하루도 빠짐없이 3달간 먹어보라는 겁니다. 선화 씨는 처음엔 어이없어 했지만 결국 시도해보기로 했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0주가 지나자 팔에 힘이 돌아와 손주들을 다시 안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변화가 뚜렷하니 주변 친지들도 비결이 뭐냐고 묻기 시작했죠. 아보카도가 왜 특별한지 알려드릴게요. 이 과일은 노년기 근손실의 근본 원인인 호르몬 불균형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다른 과일들이 항산화 항염 회복작용에 집중한다면 아보카도는 우리 몸의 내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조정합니다. 첫째, 특정 단일 불포화 지방산. 아보카도엔 근육을 키우는 호르몬의 전구체 역할을 하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 호르몬을 만들 능력이 줄어드는데 아보카도는 그 재료를 공급해주는 셈입니다. 둘째, 고용량 칼륨. 아보카도 1개에는 바나나 3개보다 많은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마그네슘이 딱 맞는 비율로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흡수가 잘 되려는 엽산. 아보카도의 엽산은 근육세포의 DNA와
RNA 합성을 돕습니다. 근육 회복의 핵심적인 역할이죠. 넷째 활성화된 비타민 K2. 이 성분은 칼슘을 뼈와 근육으로 보내주고 혈관에 쌓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노년기에 꼭 필요한 작용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연구에선 65세 이상 여성 200명을 20주간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보카도 1개를 먹었고 다른 그룹은 평소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죠. 아보카도 그룹은 평균 1.9kcal에 제지방 근육량이 늘었고 악력은 35% 향상됐습니다. 근육 생성에 필요한 호르몬 수치도 22% 증가했고 골밀도까지 동시에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먹는 시기와 함께 먹는 음식이 효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보카도 섭취를 위한 구체적 방법,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아보카도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에서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단백질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상적인 섭취량은 중간 크기 아보카도 1개입니다. 반 개는 효과가 부족하고 2개는 열량이 과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에게는 섭취 방식도 중요합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를 얇게 썰어 천일염 한 꼬집과 레몬즙 몇 방울을 곁들이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조합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구성은 아보카도에 저지방 단백질과 녹색 채소를 곁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닭가슴살과 시금치 아보카도가 함께 든 샐러드가 좋은 예죠. 아보카도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는 독특한 작용도 합니다. 덕분에 식사 사이에 군것질을 줄일 수 있고 근육을 늘리는 데 방해가 되는 당분 섭취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65 정은자 여사는 매일 아보카도를 먹기 전엔 단 것과 밀가루 음식이 자꾸 당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에 아보카도를 추가한 후 그런 욕구가 사라지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반드시 적당히 익어야 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좋은 지방이 충분히 생기지 않았고 너무 무르면 지방이 산화돼 효과가 떨어집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면서도 물러지지 않은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자를 때 속이 밝은 연두색이고 갈색 반점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에서 처음에 약속드렸던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험 끝에 제가 알게 된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그 어떤 의학 서적에도 없는 진실. 사실 가장 강력한 과일은 지금까지 소개한 이 7가지 중에는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밀은 바로 이 과일들을 특정한 순서와 정확한 타이밍에 따라 섭취하는 조합에 있습니다. 왜 이 방식이 그렇게 획기적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과일을 각각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일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다음 과일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서로의 작용을 증폭시키는 궁합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효과를 상쇄시키는 조합도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다양한 조합과 순서를 시험해 봤습니다. 모든 과일을 한 번에 먹어보기도 했고 하루에 무작위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순서도 바꿔보고 양도 달리 해봤죠.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해진 순서를 지키면 각각의 과일 효과가 무려 3배 이상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게 회복 시퀀스입니다. 아침 6시 기상 직후 공복의 석류 농축액 2큰술을 찬물에 타서 마십니다. 하루 전체에 항산화 리듬을 정돈하고 위축된 근육세포를 깨워주는 첫걸음입니다. 아침 7시 식전에는 껍질째 먹는 키위 1개, 키위의 소화 효소가 뒤따를 모든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아침 8시 식사 중에는 아보카도 반 개를 단백질 식품과 함께 섭취합니다. 단백질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낮 12시, 점심 30분 전에는 생블루베리 1컵, 근육이 점심에 들어올 영양소를 더 잘 활용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오후 1시 점심 식사 중에는 아보카도 나머지 반 개를 곁들입니다. 오후 4시 운동이나 활동 전에 적당히 익은 바나나 1개,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오후 6시 운동 후나 활동 후에는 잘 익은 생파파야 1컵, 손상된 근육 회복을 가속화시킵니다. 밤 9시 취침 30분 전에는 신체리 주스나 생체리를 섭취해 밤사이 근육 재생을 최적화합니다. 이 순서가 왜 그렇게 효과적인가요? 각 과일이 다음 과일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석류는 항산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키위는 소화를 최적화합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을 공급해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도우며 블루베리는 근육이 영양소를 활용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바나나는 필요한 에너지를 제때 공급하고 파파야는 운동으로 생긴 미세 손상을 회복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체리는 우리 몸이 재생을 가장 활발히 하는 수면 시간에 작용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순서는 단순히 근육을 되찾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 독립성 몸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회복 순서를 따른다면 12주차에는 눈에 띄는 에너지 증가와 피로 감소가, 34주차에는 악력과 전반적인 체력 향상이, 5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근육량 증가와 균형 감각 향상이, 그리고 9주차 이후엔 기능적인 근력과 신체에 대한 자신감까지 되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 끝나가지만 사실 이것은 당신 변화의 진짜 시작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근감소증은 인생의 낙인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당연하다는 운명 같은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막을 수도 있고 되돌릴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진짜 근육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회복 순서를 꾸준히 따른다면 첫 주 안에 에너지 변화가 느껴질 것이고 첫 달 안에 힘이 붙기 시작하며 3개월 안에 눈에 띄는 근육량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변하면서 당신 마음속 감정도 함께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몸에 대한 신뢰가 다시 살아납니다. 일상생활을 감당할 힘이 부족할까봐 느끼던 불안도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이런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헬스장이나 덤벨 없이 오직 내 몸 하나로 할 수 있는 60세 이상 근감소증 맞춤 저항 운동 5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운동들은 앞서 알려드린 과일 회복 순서와 찰떡처럼 잘 어울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눌러서 바로 확인해 보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나이란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힘과 생기 독립성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이 회복 순서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줄 소중한 열쇠입니다. 근감소증이 몇 번의 싸움에선 이겼을지 모르지만 진짜 승리는 바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적이 아니라 든든한 동반자라는 확신과 함께 힘과 활력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 근감소 없는 새로운 인생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